저희는 이런 단순한 업무는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음번엔 자식분들과 함께 오세요. 20대 직원이 성가신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83세 할머니 박수님은 등이 굽고 주름진 손으로 입금 확인증을 덜덜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오늘도 작은 수첩과 비닐봉지를 들고 한빛은행에 갔습니다. 매주 하는 일이었죠. 소에게 월세를 받아 적금에 넣는 것.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금융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 오래된 연립주택 1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원룸 2개를 임대 주고 받는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유일한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혈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을지로점은 할머니에게 있어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60년 넘게 다녀온 은행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이 은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작은 상점 앞 좌장에서 은행원이 직접 나와서 돈을 받아주기도 했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가득하고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만 바라보며 일합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창구 직원 김소연이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박지훈 주임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라고 인터넷 뱅킹을 하라고 강요한 건 할머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저도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에요. 행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우리 은행이 지금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셨는데 그때 미래자산관리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수님 씨는 현재 한빛은행의 최대 주주이실 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십니다. 직원들이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꾸준히 매수하셨고 호황일 때도 욕심내지 않으시고 꾸준히 투자하셨습니다. 정말요? 한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복리 효과와 장기 투자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신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번 돈은 다시 투자하라.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는 그냥 기다려라. 행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 어제 할머님을 무시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입니다.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우리 은행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김소연이 벌벌 떨며 나섰습니다. 행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행장님,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혼내지 마세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행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을.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뻐요.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 김소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사실은 말이죠.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심이 아닌 친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 매각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죠. 나이 들면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싶어서. 그녀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할머님. 김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나이 든 고객들도 젊은 고객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요. 행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날부터 한빛은행 을지로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고령 친화 창구가 생겼습니다. 큰 글씨로 된 간판과 편한 의자,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김소연은 할머니의 담당 직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박지훈 주임은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직접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궁금한 건 없으실까요? 이진아 과장은 할머니의 제안으로 고령고객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 달 후 은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령고객지원센터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나이 든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빛은행의 가장 중요한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빛은행 을지로점에 다니시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하세요. 한 중년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로 은행을 옮겼어요. 60년 고객인 또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우리 같은 늙은이도 정말 잘 대해주거든요. 3개월 후 한빛은행 을지로점의 신규 고객 유치율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객의 예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대신 2주에 한 번 은행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김소연이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님, 오늘 새로 나온 적금 상품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김소연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데 더 필요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 나이에는 쓸 때가 온 것 같아. 한편 할머니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빛은행과 협력해서 청년 창업 지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으로는 고령자 금융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디지털 뱅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울 곳이 없었던 거죠.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김소연도 그 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냥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후 한빛은행의 이런 변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객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경제 전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빛은행 을지로점의 사례는 모든 금융기관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도 칭찬했습니다. 1년 후 박수님 할머니는 올해의 모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전달했습니다. 박수님 씨는 개인의 부를 사회에 환원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그날 밤 한빛은행 을지로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평소 친해진 직원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박지훈 주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젊은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요. 밤이 깊어가며 파티는 끝났지만 할머니와 은행 직원들의 새로운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빛은행은 고객 만족도 1위 은행이 되었고 특히 고령 고객 지원 서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은행에 갔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창구 근처에 특별한 의자를 준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는 대리가 된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젊었을 때 남편과 다녔던 한강이 그리워요. 할머니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함께 가실까요? 저 오늘 일찍 끝나는데. 김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좋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김소연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고 강변은 꽃잎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네. 할머님도요. 김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과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투자를 잘하신 걸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야.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지. 너 같은.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함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할머니가 김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날 밤 김소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할머님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할머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셨다. 그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은행 을지로점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나이, 성별,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모시는 한빛은행.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박수님.
오늘도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은행에 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젊은 직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빛은행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작은 무시가 큰 깨달음을 주고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동안 모은 건 돈이 아니었구나. 이런 좋은 인연들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산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시면 시간 오래 걸려요. 요즘엔 다 기계로 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서류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받은 걸 적금 통장에 넣어주세요. 아이고 또 이 구식 통장이에요. 김소연은 통장을 대충 봤더니 옆자리 박지훈 주임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통장 쓰는 사람 있나요? 정말 옛날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에 올 때마다 받는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인터넷 뱅킹 신청하세요. 박지훈 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뚝딱이면 끝이에요. 요즘 80살 할머니들도 다 배워요. 할머님만 못하실 리 없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할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 주임이 말을 잘랐습니다. 요즘 시대인데 컴퓨터 정도는 아셔야죠. 자식들이 안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은 이미 세상에 없고 컴퓨터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이 젊은 사람들이 들으려 할까요? 그들은 이미 다음 손님을 바라보며 시계를 째까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유난히 천천히 처리했고 몇몇은 대놓고 시계를 쳐다보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금융사기 방지 교육 받으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진아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고령자 대상 사기가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자꾸 현금 들고 은행에 오시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월세 받은 걸. 이 과장이 통장 내역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적금 넣으시는 금액이 꽤 되네요. 에이, 그런데도 이런 구식 통장을 쓰세요. 금액이 이 정도면 VIP 고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김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잿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금 넣으시더라고요. 딱 봐도 연금 받아서 근근히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돈이 나오는지 신기해요. 아, 그러게요. 다른 직원이 맞장 붙였습니다. 월세 받는다고 하시니까 전세금 빼먹은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그런 일 많잖아요. 할머니는 그들의 속삭임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처리가 끝난 후 할머니는 항상 받던 입금 확인증을 요청했습니다. 확인증 좀. 그런 거 왜 필요해요? 김소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종이 낭비예요. 그래도 항상 받았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환경보호도 생각하셔야죠. 요즘 은행들 다 종이 안 쓰려고 노력해요. 이런 거 받아가셔서 뭐해요? 집에 가서 버리실 텐데.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통장만 받아들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김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업무 성가신 시간에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얇은 코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할머니는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행 직원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 약속 이야기겠죠. 할머니는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탁자 위에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수첩에는 60년 넘게 기록한 가계부가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월 수입 500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성스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수첩 맨 뒤 페이지에는 특별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특별예금 계좌 마이너스 절대비밀이라고 쓰인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0자리 숫자와 함께 매년 이자재 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 남편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버는 돈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축했습니다. 1962년 첫 입금 500원부터 시작해서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원들이 친절했었는데 작은 상점까지 찾아와서 입금을 도와주기도 했고 할머니 이름을 기억해서 반갑게 인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밤늦게까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은행 을지로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김소연은 어제처럼 창구에 앉아 손님들을 상대했고 박지훈 주임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할머니를 대한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은행 본점 입구에 검은색 벤츠 3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팀입니다. 김영주 행장님과 약속이 있어 왔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약속이요? 오늘 일정에는 그런 약속이. 긴급 안건입니다.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빛은행 최대 주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십니다만 증권거래법상 주주 관련 이슈는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은행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곧 행장비서가 급하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30분 후 은행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자산관리팀이 왔는지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누군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려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좀 팔라. 한 직원이 수근거렸습니다. 아니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다른 직원이 불안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행장과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행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의젓하기로 유명한 김영주 행장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입니다. 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강당으로 모이세요.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서 참석하세요.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제부터 소문이 돌았었죠.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 될 거라는, 아니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행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도 불안정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행장이 말을 시작했다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박지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행장님 얼굴이 왜 저래요?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건가요? 박주임이 수근거렸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행이 어디에 팔리는 건가요? 행장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60년 전부터, 정확히는 1962년 3월 15일부터 우리 은행과 함께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60년? 그런 오래된 고객이 있다고요? 그분은 우리 은행의 최대 주주십니다. 행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이 34%의 지분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행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수님 씨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박수님. 그 이름이 왜 낯익은지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소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박수님. 그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매주 오는 그 할머니. 어제까지도. 행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60년 넘게 꾸준히 우리 은행 주식을 매수해 오셨다는 것을. 장기 주주로 등재된 특별 계좌가 있었지만 행장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실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지훈 주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수님. 그 할머니가 바로 그분일까요? 박수님 씨는 1962년 첫 입금 500원부터 시작해서 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넘게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시고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와서 적금 넣는 그 할머니.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와서 작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는 그 할머니가 박수님 씨의 현재 총 자산은. 행장이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약 1,400억 원입니다. 대강당에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400억? 매주 와서 300만 원씩 적금 넣는 그 할머니가. 그리고 행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박수님 씨께서 울면서 저희 본점에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김소연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대한 자신의 태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을지로점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하시더니 행장이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전 지분을 매각하시고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시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박지훈 주임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모든 것을 막나놓고 말았습니다. 개인금융을지로점 직원들. 행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박수님 씨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즉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진아 과장이 서둘러 손을 들었습니다. 행장님, 혹시 박수님 씨가 출입하시는 날짜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혹시 모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수님 씨께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경에 을지로점에 방문하셨습니다. 60년 내께. 이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은행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님께서 오셨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대강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었는지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비닐봉지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장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수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질렀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행장님이 왜? 어제 불편을 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행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랐다고 변명하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할머니가 중얼거렸을 때 김소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나왔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김소연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지훈 주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진아 과장까지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어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계절을 아셨나요? 행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자산관리팀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모르셨다고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명 계좌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행장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직원들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죠. 직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렸는데 첫날 벌어들인 게 500원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저축하자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50원을 은행에 맡겼어요. 여기 한빛은행에. 그때 은행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주식도 사보실래요? 우리 은행 주식도 있는데라고. 행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962년부터 우리 은행 주식을? 네. 그때 250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0주를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을 샀죠. 남편이랑 둘이서 번 돈을 반반 나눠서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투자. 김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60년 동안 계속? 네.
주식 분할도 여러 번 있었고 배당금도 계속 재투자했어요. 한 번도 팔지 않았죠.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했어요. 너가 지켜라라고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6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요즘엔 제가 너무 귀찮은 존재인 것 같아서 젊은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김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됐나 싶어서. 김소연이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박지훈 주임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라고 인터넷 뱅킹을 하라고 강요한 건 할머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저도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에요. 행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우리 은행이 지금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셨는데 그때 미래자산관리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수님 씨는 현재 한빛은행의 최대 주주이실 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십니다. 직원들이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꾸준히 매수하셨고 호황일 때도 욕심내지 않으시고 꾸준히 투자하셨습니다. 정말요? 한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복리 효과와 장기 투자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신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번 돈은 다시 투자하라.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는 그냥 기다려라. 행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 어제 할머님을 무시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입니다.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우리 은행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김소연이 벌벌 떨며 나섰습니다. 행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행장님,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혼내지 마세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행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을.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뻐요.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 김소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사실은 말이죠.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심이 아닌 친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 매각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죠. 나이 들면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싶어서. 그녀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할머님. 김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나이 든 고객들도 젊은 고객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요. 행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날부터 한빛은행 을지로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고령 친화 창구가 생겼습니다. 큰 글씨로 된 간판과 편한 의자,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김소연은 할머니의 담당 직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박지훈 주임은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직접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궁금한 건 없으실까요? 이진아 과장은 할머니의 제안으로 고령고객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 달 후 은행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령고객지원센터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나이 든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빛은행의 가장 중요한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빛은행 을지로점에 다니시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하세요. 한 중년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로 은행을 옮겼어요. 60년 고객인 또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우리 같은 늙은이도 정말 잘 대해주거든요. 3개월 후 한빛은행 을지로점의 신규 고객 유치율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객의 예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대신 2주에 한 번 은행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김소연이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님, 오늘 새로 나온 적금 상품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김소연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데 더 필요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 나이에는 쓸 때가 온 것 같아. 한편 할머니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빛은행과 협력해서 청년 창업 지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으로는 고령자 금융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디지털 뱅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울 곳이 없었던 거죠.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김소연도 그 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냥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후 한빛은행의 이런 변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객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경제 전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빛은행 을지로점의 사례는 모든 금융기관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도 칭찬했습니다. 1년 후 박수님 할머니는 올해의 모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전달했습니다. 박수님 씨는 개인의 부를 사회에 환원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그날 밤 한빛은행 을지로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평소 친해진 직원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박지훈 주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젊은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요. 밤이 깊어가며 파티는 끝났지만 할머니와 은행 직원들의 새로운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빛은행은 고객 만족도 1위 은행이 되었고 특히 고령 고객 지원 서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은행에 갔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창구 근처에 특별한 의자를 준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는 대리가 된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젊었을 때 남편과 다녔던 한강이 그리워요. 할머니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함께 가실까요? 저 오늘 일찍 끝나는데. 김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좋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김소연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고 강변은 꽃잎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네. 할머님도요. 김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과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투자를 잘하신 걸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야.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지. 너 같은.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함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할머니가 김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날 밤 김소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할머님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할머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셨다. 그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은행 을지로점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나이, 성별,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모시는 한빛은행.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박수님. 오늘도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은행에 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젊은 직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빛은행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작은 무시가 큰 깨달음을 주고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동안 모은 건 돈이 아니었구나. 이런 좋은 인연들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